국정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김영철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국회 직원들이 만나러 갔습니다. 김영철 증인에 대하여 오전에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국회 사무처 직원이 서울 북부지검에 찾아가서 증인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서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의 적법한 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김영철 증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김영철 증인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동행명령장을 직접 수령하고도 이를 거부한 행위는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 법률에 의해서도 법률 위반임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검찰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국민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박균택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여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주로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부부 동반으로 의혹의 중심에 선 것은 그 용산 관저 공사 관련 문제와 해병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사건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부부의 3억 6천만 원대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거회계 은닉 사건, 그리고 국회의원 대가 공천 의혹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 제보자인 그 강혜경 씨는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은 정부를 상대로 허위 조작까지 해가면서 그런 그 내부 제보를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진실성이 인정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는 최근에 검찰이 나를 수사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탄핵을 당할 것이다. 감당할 수 있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너무도 굴욕적인 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런 말을 이렇게밖에 답을 못하는 대통령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평가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관님도 입장이 없으신 겁니까? 장관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상원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어서 그에 따라 처리할 거라고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명태균 씨나 강혜정 씨의 주장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이것은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할 부분인지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검찰은 국민적인 의혹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농단 사건이 최순실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님과 검찰총장님이 개인적인 정리를 멀리하고 용기를 내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그래서 수사를 실시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야당 대표나 전직 대통령 가족을 상대로 3년째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는 그 검사들 이번에 불러 모아서
좀 뭔가 독립성을 갖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밝히도록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원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장관으로서 수사 지휘권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극도로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정권이 농락을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경우에도 장관님이 나서지 않겠다고 한다면 장관님은 언제 나서시는 겁니까?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저는 개인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1954년 이후로 한 적이 없고, 독일은 제도가 있으나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그 수사 지휘권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선 장점도 있지만 그로 인한 폐해도 많기 때문에 장관들의 수사 지휘권은 가능하면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도 뭐 여야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그런 입장을 가지시다 본다면 그것은 많은 국민들은 정권을 옹호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못 채우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김건희 여사와 정치검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공조적인 검찰 조직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언젠가는 회복하는 조직으로 가져가시려면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예. 최재형 목사가 본인을 기소해달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수심위가 기소 공고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여기에 지금 개입됐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개입에 그 신빙성을 더해주는 진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종호 씨와의 그 수사 전후로 한 40여 차례의 통화, 항소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87번이나 언급되는 상황, 그리고 2차 주가 조작의 그 주범이었던 김모 씨, 언론에 의하면은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권오수, 이종호 이 세 사람은 한 배를 탄 BP 블랙펄, 아마 흑진주라고 아까 표현했던가요? BP 패밀리라고 이게 폭로를 했었습니다. 근데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다고 언론이 분석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떨까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와 똑같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론이나 1, 2심 판결문에 나온 것을 이렇게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단독하는 그 보도 내용들이 2021년 10월, 11월 이 경에 전부 수집되어 있던 자료들이고 이를 숨기거나 뭐 감추거나 한 게 아니고 법정에 증거로까지 다 제출되어 있는 자료라는 내가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그 점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항소심 판결 이후에까지 이런 내용들이 폭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검찰이 알고 있었던 자료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소를 최근까지도 않고 있었던 검찰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검찰이 왜 봐주기 기소가 가능할까, 불기소가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은 일반 시민들에게 재정 신청권이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소인들, 직접 피해 당사자만 재정 신청권이 있고 시민들에게, 시민 단체에게는 즉 고발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정 신청권이 주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발인들에게도 재정 신청권을 확대해 가지고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원칙을 깨는 그 제도를
좀 확대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갖는데 장관님 의견 좀 밝혀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발인들의 권한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수사권 조정으로 그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서 고발인들의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발인들에 대해서는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고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을 더 재정신청 권한을 부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함께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장관님. 예. 지금 매우 중요하고도 약간 충격적인 증언을 하셨어요. 매우 중요하고 저로서는 충격적인 증언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실지를 제가 의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단독 보도되고 있는 것은 2021년에 이미 검찰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남는 겁니다. 하나는 검찰이 2021년부터 3년 동안 은밀하게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2021년부터 그 중요한 증거들을 수집했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그것을 알고 답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발언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의원님들의 그런 질의가 있을 텐데 그때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테니까요.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곽규택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예, 장관님 지금 답변하시고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 언닉돼 있다가 유출되었다 하는데 이 부분이 증거로 다 제출되었기 때문에 변호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접근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기소 안 왔느냐 하는 부분은 실제로는 2021년 그 당시에 사건을 처리했던 총장의 지휘권도 배제된 상태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에게 왜 이 사건을 이 증거만으로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면 왜 처리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건데 그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들 주장은 자유롭게 하시고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팩트가 틀린 것은 좀 그런 것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곽규택 의원님 말씀 중에 4명의 검사 탄핵 사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때문에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의 주장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민주당 의원들도 다 인정하는 것 같다 그랬는데 인정하는 의원들이 누구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 4명을 탄핵한다라고 인정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유상범 간사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발언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주장인 거지. 민주당 의원이 곽규택 의원님이 그거 인정한 적 있습니까? 김영민 의원이 인정한 적 있습니까? 그거는 누구한테 들었는데 인정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것은 주장일 뿐이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한다라고 제가 민주당 소속이지만 들어본 적은 없다. 그것은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곽규택 의원님, 뭐 서운하지 않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의원님, 네, 질문해 주세요. 예, 부천시 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2023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장관님, 예.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보수 이 4사람이 동시에 검찰에 출석한 게 22번인 것으로
드디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회의와 압박,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김성태를 옥바라지했던 쌍방울 직원 박상웅, 박상민 이 두 사람이 이 22번의 일치되는 날짜에 검찰청에 나왔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떳떳하면 못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안 내면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진술 세미나가 이제 그걸 통해서 진술이 세팅됐는데 검찰은 이화영 1심 법정에서 유도신문을 통해 가지고 그걸 법정 진술화했고 법원은 변호인이 유도신문을 제재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형사소송법 규칙 75조에 제지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정이 거짓말 경연장이 돼버렸는데 제가 그 실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성태의 7월 11일 증언 녹취록입니다. 문에 이렇게 물어요. 아주 장황하게 묻죠. 2019년 1월 17일자 쌍방울 그룹과 조선의 아태이 사이에 협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계약금 $500만 이행 보증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금으로 $500만 기재한 이유는 외부 투자자들에게 스마트팜 사업 비용의 대납이라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500만 실제 계약금 성격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이건 전형적으로 유도신문입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쭉 길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답은 아주 짧게 동의의 취지 확인 답변을 합니다.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문과 답을 보십시오. 맞지요? 맞습니다. 것이지요? 예. 맞는가요? 맞습니다. 했었죠? 예. 장황하게 묻고 길게 묻고 답은 아주 짧습니다. 이것은 증인신문이 아니라 검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묻고 김성태가 확인해 주는 겁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다음. 저렇게 저건 요즘 법정에서는 볼 수 없는 행태입니다. 안부수의 증언 녹취록도 보겠습니다. 4월 18일 안부수의 증언 녹취록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됐기 때문이죠? 예. 뭐뭐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 큰 문제였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들었죠? 예. 있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또 한번 뒷페이지 보여주세요. 뭐뭐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예. 사실인가요? 예. 진술한 것인가요? 사실입니다. 사실이 있는가요? 예. 지금 우리가 80년대 권위주의 시대의 법정을 보는 것도 아닌데 요즘 법정에서는 이런 증언은 법원장이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수원지법 여기에서만 허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김성태 안부수의 증언이 아니라 검사의 주장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증언이 아니고 죽어있는 증언이고 박제화된 증언입니다. 진술소멸을 통해서 세팅된 증언이 그대로 법정 진술화됐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협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조선 아태이가 기재부가 고시하는 금융 제재 대상인지를 정부에 확인해달라 정당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뇌물죄 사건인데 왜 관계없는 이재명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신문하느냐 항의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증거인멸 고사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끝난 상태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9월경에 그 당시 이제 변호사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가지고 김현철, 김강민 변호사가 새로 선임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사건의 증거 기록이 5만 쪽이고 공판 기록이 2만 쪽입니다. 자그마치 7만 쪽의 기록을 재판해야 되면 아무리 적게 받아도 그 변호인들한테 한 달쯤에 증거 기록, 그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줘야죠. 또 적게 받으면 다음은 15일이라도 줘야 됩니다.
근데 전혀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안 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하고 변론을 하라는 겁니까? 자, 이런 행태를 보이자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던 쌍방울 대부 사건을 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사건은 똑같이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했지만 쌍방울 대북 사건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 동안 이 수원지법 1심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왜 가져왔을까? 다시. 그것은 검찰이 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1심 법원이 검찰로 하여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그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장관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례지만 장관님의 가족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증거관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그 판결을 맡게 됐다. 그러면 그 가족한테 판사는 공정하니까 이 앞전 재판 때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열심히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법 시스템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방법은 없지 않습니다. 네.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처음에 변호사비 대연합 사건으로 출발했다가 그게 실체가 없자 그 다음에는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다가 김성태가 입국한 다음에 갑자기 경기도를 위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 사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김성태 측의 장난이 시작되기 전에 기소된 김성태의 공소장, 안부수의 1심 공소장, 안부시의 1심 판결문에는 명백히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 사건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소장이 변경됐는지 장관께서는 대답해 보십시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모든 내용이 법정에서 다투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1심 재판 진행과 관련된 내용이나 다른 증거 판단에 대한 부분, 증인의 증언 능력,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부분 역시 지금 여기서 아무리 해도 그 내용이 재판장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법정에서 다투어야 될 일인데 저인데 물으시면 제가 오전에 했던 답을 또 똑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관님, 국회에서 의원과 장관과의 공방은 판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질문을 하시면서 재판에 관여가 안 한다고 하는 주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납득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반사적 효과일 뿐이고 국회와 장관은 국민 앞에서 정확한 실상을 국민께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으로 질문하신 거는 국정감사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정감사 제도 자체를 부인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부인합니까? 이런 내용은 하지 말라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 그만하시고요. 예, 해석은 각자 다르게 할 수 자. 있는데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거 갖고 오세요. 법률. 장관님의 저 태도는 국회와 국정감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그거 좀 찾아주세요. 장관님, 이게 지난번부터 계속 문제가 되는데 아예 장관님한테 장관님이 잘못 인식하셔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이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요 조항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법권과의 독립관계,
이 부분은 이제 국회법 이 취지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장관님께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법행정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는 가능하지만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 내용과 관련되거나 법관의 소송지 재판 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인정될 수 없다. 여기까지만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해설서 읽어봤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읽어봤는데 장관님 제 얘기 시간이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거나 개정안 이런 걸 낼 때는 입법조사처에 항상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이 법이 타법과 충돌되는 지점은 없는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또 다른 법에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입법조사처에다 의뢰를 하고 그리고 입법조사처에서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대한 각 조항에 대한 해석 이런 것은 입법조사처에서 가장 전문적인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법을 해설을 한 국회의 뜻에 장관께서는 따라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법에 대한 해석은 저희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위원장이 말씀을 모르는 자, 바는 아닙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릴 장관님.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자, 좋겠습니다. 장관님. 예.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을 말씀을 드렸으니 장관님이 참조하셔서 답변에 참조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지금 여기서 유권 해석 가지고 논쟁하거나 토론하자는 건 아닙니다. 장관께서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 조용히 하세요. 자, 제가 양쪽 다요. 자, 저희 참전 좀 그만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안을 주고자 하고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회에서는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발언하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네, 질의하세요. 네, 그 장관이 지난번에 제가 여기 법사위 회의에서 명품백은 끝난 것 같고 도이치 사건이라도 제대로 좀 살펴보시라고 했는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와 그 재판부의 증거 확인으로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PPT 좀 보여주세요. 지금 최은순, 김건희 모녀가 23억 원 그 이득을 봤다는 거, 이거는 뭐 재판에서 나온 내용인 거 알고 계시죠?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23억이라는 부분이 판결에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고서 나왔어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또 있죠. 최근 방송사 보도를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과 지금 김건희 씨 수십 차례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 자, 보세요. 그 1차 주포 첫 번째 보세요. 그 주포하고 계속해서 연락했다. 왜 연락 계속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가 결혼 후에도 도이치 주식 매수 정황이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2차 주포 지금 김기현 맞죠? 2012년 3월에 결혼했습니다. 7월, 8월에 주가 방어 등을 권오수에게 요청했더니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이 매수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그것이 2021년 10월 30일 검찰 진술조서
나왔다고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장관님 알고 계시죠? 이 조서에는 그대로 주세요, PPT. 이 조서에는 지금 2012년 7월, 8월에도 거래가 있었고, 또 이때 당시에 40분 뒤에 이제 1,500주 사들인 후에 또 2012년 8월 8일에 또 김건희 하나투자증권 계좌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 주가 매수됐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결혼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거래할 때 당시에는 2012년 윤석열 검사는 대검 중수부 1과장이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 올해 1월 5일 날 법무부의 반박 자료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 13년 전 일에 대해서 이 사건 문제 삼고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법무부 반박 자료 허위 공문서 작성인 거 알고 계시나요? 장관님, 이거 허위 아닙니까? 뭐가 허위라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래가 나왔다는 게 검찰 진술 조서에 있잖아요. 장관님, 저거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2021년 10월 달에 주포의 진술. 위원님께서는 제가 이 사건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니, 몇 번을 말씀드려야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데 법무부 장관은 보고 받으실 거 아니에요, 형사기획관 통해서요. 누구인데 받습니까? 밑에서 보고 받으실 거 아닙니까? 누구인데? 보고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누구인데 보고 그런데 받습니까? 저건 어떻게 하십니까? 결혼하기 이전의 일이라는 것을. 그건 내가 결혼한 이후에도 지금 의원님이 지금 거래를 했다는 만들어놓은 거 자료를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언론 보도에 났어요. 제가 결혼한 이후에도 주가 조작했고 주식 매매 거래했다는 것이 지금 검찰 수사에 있는데 장관님이 반박 자료를 저렇게 내셨어요. 저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저는 저것 저렇게 낸 적이 반박 없습니다. 자료 누가 냈습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넣은 올해 1월 달에 하신 거네요. 저는 2월 28일 날 취임했습니다. 1월 달에 20일 그러면 취임. 법무부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한 거네요. 장관님, 이거 모르셨습니까? 저는 뭐 본 적 없습니다. 본 적 없습니까? 이 반박 자료 그럼 대변인이 했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세요. 그러면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장관님, 그 뒤편에 감찰관 있거든요. 진상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진상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김건희 씨는 이종호 지금 주가 조작 공범하고 고소 이후에도 저렇게 계속해서 서로 통화했습니다. 저런 부분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왔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결론적으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의 공범인지 아닌지를 떠나서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이익을 받고 공범들과 수십 차례 연락을 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최은순, 김건희 계좌가 1, 2차 모두 사용됐다는 것이 재판과 검찰 증거로 인정이 됐습니까? 증거로 인정이 됐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뭐가 인정됐다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한글을 좀 잘 읽으십시오. 그러면 자, 이거 모르시겠다는 거네요. 그럼 장관님,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이득을 받고 그 다음에 주가 조작 공범들하고 저렇게 수십 차례 계속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이 된 것이죠. 다음 거 보여주세요. 틀어주세요.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아무 적이 없습니다. 자, 13억 이상 이익을 보고 4달 정도 맡겼다고 했는데 2년 이상 맡긴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저렇게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요. 그런데 저거 전부 허위사실이죠. 허위사실 맞습니까? 장관님,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지금 대통령 후보가 얘기한 거 지금 허위사실 아닙니까? 허위사실이잖아요. 위원님, 지금 제가 똑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개별적인 사건의 증거 판단이나 내용에 대한 판단 의견을 구하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국정감사 및 사건이 조사에 관한 아니라 법률에 공직선거법 위반된다고 위반으로 생각합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검찰에서 이 사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저게 거예요.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서 처리를 했다고요? 처리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공직선거법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거 각하했습니다. 검찰에서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와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저렇게 허위사실했는데 1분 더 주십시오. 각하했습니다. 검찰에서. 장관님 알고 계시나요? 저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하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김만배 아냐 모르냐 가지고 친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거 모른다고 했더니 잘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렇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각하.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각하했습니다. 검찰에서. 자, 김만배하고 친분이 있는지는 김만배의 녹취록에 나와요. 성렬이 형. 윤석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렇게 얘기한 적 있거든요.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 모릅니까? 이거 왜 각하합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김문길 잘 알지 못한다. 이거는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윤석열, 김만배 친분 관계 전부 불기소했습니다. 이거 검찰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서울중앙지검이에요. 왜 어떤 것은 불기소하고 어떤 것은 기소합니까? 이상입니다. 정부와 법리에 따라서 처리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얘기 그만하세요. 자, 장관님, 지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정감사 계획서를 세워서 법사위에서 의결을 해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감기관의 장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배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매우 곤란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화가 나는데 화를 참으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저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알았어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국회의원은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관련 있는 거 어떤 거라도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질문의 자유,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그것은 국정감사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어요. 어떤 조항 위반입니까? 8조 위반입니다. 8조 위반입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읽어드린 걸 인정을 못 하겠습니까? 예. 거기에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읽어주신 부분은 한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같은 해볼 테면 해보세요. 국회법 해설서인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거나 소추에 간섭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수사 공소 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읽어주신 부분은 그 뒤에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 자료 수집 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각 개별 사건의 증거 판단이나 사실 인정에 대한 부분을 아니면 소추 여부를 행사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부분을 장관님께 묻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소추 행위에 대한 소송 수행에 대한 행위를 묻는 거고 판사의 재판 진행권의 당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라서 그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예외적으로 재판 중인 사건이라도 허용할 수 있다라는 이 조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장관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장관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검사로서 공판장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판사가 쭉 판결문을 읽습니다.
앞에 내용이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자, 형량을 선고할 때 형량 선고할 때는 앞에 부분을 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법조인이시면서 왜 이런 부분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답답하시네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의원들이 하고 있는 발언, 언행은요.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립 등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제가 분명히 몇 번이나 말씀드립니까? 장관으로서, 행정부로서, 입법부에서요. 이렇게 저렇게 지금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 추궁할 수 있다고 문자로 써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책임 추궁, 진실규명, 의정자료 책임 수립. 추궁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이거 다 할 수 있다고 저기 써 있잖아요. 개별 사건의 증거 판단의 당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제가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배라고 말하는 것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배예요. 아셨어요? 하지 마세요. 의사 진행 발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가 답변할 때는 또 답변에 재량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불필요한 얘기, 시간 낭비성 발언 하지 마세요. 자, 질문하세요.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발언에 유도하면 안 되죠. 질문하세요. 서울 중랑구갑의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정감사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하죠?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검찰, 법원 등등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자고 하는 장이 국정감사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독자적인 진실규명,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등 할 때 모두 다 예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무슨 자격이 있는 겁니까? 자, 제가 물을게요. 김건희 정권, 윤석열 정권 이제 아주 위기예요.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라고 조언이라도 해야 돼요. 그것도 하지 않고 감싸기만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이에요.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국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정부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런 건 물으면 안 됩니다, 그건 법에 위배됩니다, 엉뚱한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어느 국감장에 와서 법무부 장관이 그런 소리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다시 질문할게요. 명태균은 누굽니까? 그걸 왜 저에게 묻습니까? 이러시죠? 아니, 수사 중이고 이런 것들은 왜 그걸 묻습니까? 그리고 명태균은 누굽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명태균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보도 한번 들어보세요. 김건희 김건희가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인수위에 빨리 오시라고 했지만 명 씨가 자신은 닭을 키워서 납품하는 사람이고 닭을 가공할 사람은 많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인수위에 빨리 오라 그랬다고 밝히고 있어요. 허위사실이면 김건희 여사가 고발해야죠. 그러지도 못하고 꼼짝을 못해요. 저렇게 꼼짝을 못할 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걸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못하고 김건희 여사만 보호하고 황제 의전하고, 김건희 여사가 왜 황제 의전을 받아야 돼요? 검찰이 그렇게 김건희 여사 옆에 꼼짝 못해서 되겠어요? 내가 질문할게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가 몇 년 선고받았습니까? 법무부 차관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가 몇 년 선고받았어요? 몇 년 선고받았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법무부 차관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가 몇 년 선고받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몇 년 구형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있을 때 몇 년 구형하고 몇 년 선고받았어요? 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법무부 차관 그럼 도대체 뭘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국정감사 앞두고 2년을 선고받았어요. 2년. 그럼 내가 볼게요. 자, 윤석열과 명태균의 통화 내역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K 의원이 이건 당에 맡겨달라고 했다. 영남 지역에 여성 의원이 필요하다고 명태균이 계속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알았어, 내가 다시 알아볼게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공천해요. 뒤에 웃고 계시는 분들, 대통령이 이렇게 공천에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그러더니 이게 커지고 커져서 4월 10일 공천에는 김영선 의원에게 김해로 이동해 줄 것을 텔레그램으로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거 요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 부인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대통령이 온갖 곳을 다니면서 관건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걸 무혐의 쳐요. 무혐의 치면 그대로 무혐의 될 것 같습니까? 그대로 이 세상에 묻힐 것 같습니까? 이거는 벌써 몇 년 전 이야기고 이번 4월 이야기인데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김건희와 김영선의 통화를 명태균이 그리고 그 보좌진이었던 강혜경이 온 세상에 낱낱이 밝힌 거예요. 이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만들겠다 이러면 공천 개입이에요, 아니에요? 선거 중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법무부 차관 선거 중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왜 답을 못해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자, 다음. 서영기 의원님 잠깐만요. 발언 중지해 주세요. 김석우 차관 네. 답변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왜 서영기 의원이 2번이나 질문했는데 안다 모른다도 아니고 버티고 답변을 거부합니까? 답변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은 제 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서영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히 드릴 말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버텨요? 답변할 시간도 안 주더구만. 몇 번이나 답변하라고 했는데 왜 답변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줘봐요. 조용히 하세요. 형평성 있게 얘기해 주세요. 차관. 네. 장관도 옆에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답변하고 있잖아요. 차관이 뭔데 답변 안 해요? 뭐하러 앉아 있어요? 답변 안 하기로 작정하고 나와서 앉아 있으면 여기 있을 필요 없죠? 위원장님, 답변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킨 것이었는데 약간 오해를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참 잘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참조하겠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앞으로 참조하시겠다고요? 차관.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조용히 하시고요.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강경태 의원.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오늘 똑바로 해요. 뭘 잠깐. 똑바로 해요. 잠깐만 왜 태도입니까? 지금 선거권 뭐라고 했어요? 지금 그만해요. 장경태 의원님도 조용히 하시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뛰지 마세요. 자, 잠깐 조용히 하세요. 좋게 넘어가려는데 좋게 넘어갈까? 지금 분위기입니까? 정상사답게 그만하세요. 자, 먼저 걸었잖아요. 먼저. 가만히 있는데 지금 시비 걸잖아요. 자, 양쪽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양쪽 다 마이크도 안 됐어요. 마이크도. 자제하시고요. 넘어가려고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제가 지금 계속 말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뒤에 있는 직원들도 뒷짐지고 웃고 제가 지적을 몇 번 하려다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법무부는 하늘에 있는 부서입니까? 신이 내린 부서예요? 조희진 정무법무공단 이사장 뒤쪽에 앉아 계신 분. 네, 본인. 계속 눈에 거슬려요, 제가. 태도 똑바로 하세요. 차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 왜 답변 거부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질문시켰던 것이었는데.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님도 잠깐 좀 자제해 주시고 제가 묻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법으로 몇 년 선고받았냐? 견해를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을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했던 부분이 혹시 있으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견해를 물은 게 아니라 징역 몇 년을 선고받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을. 그러면 갑자기 물으시니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답변인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사과하세요. 사과도 안 하는데 뭐 거기 사과해. 아니 사과를 해야지. 정수랑 주경하게 답변을 유도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윽박지어요? 네? 답변을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저 얼마나 존경만 할 말이 없어서. 자, 서영교 의원님도 자제하시고요. 지금 서영교 의원님 질문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송석준 의원님은 145조 1항에서 다시 경고합니다. 오늘도 계속 경고 없으니까 말씀하시는데 1차 경고합니다. 자, 장관님. 예. 장관님도 지금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위원장이나 뭐 속 마음에 드는 답변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입장이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이 저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차관이 뭐 순간적으로 답을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번 한 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 앞으로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예. 질의를 끊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 1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예. 질문 딱 끝나고 하시기면 어떨까요? 아니 근데 사전에 해야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1분간 그럼 의사진행 발언 네. 하시고 하세요. 제가 다른 거 수사 중이니 뭐니 이야기하셔서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답변할 수 있는 몇 년을 선고받았는지를 물었어요. 장관이 답변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를 수도 있지만요. 전현희 의원이 2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차관이라도 답변 듣고 지나가려는 거예요. 차관 보세요. 지금이나 고개가 조금 앞으로 왔지 고개 이러고 있었어요. 답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놓고 있어야 의원님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왜 기억을 못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세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천에 개입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막아야 돼요. 이 지적하는 건 미리 막자고 하는 건데 이것을 굳이 막 공격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두 분은 두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장관이고 차관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하고서는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낀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을 지켰던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자, 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묻고 대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서영기 의원님, 이제 의사진행 1분 했으니까요. 아까 남은 시간이 2분 35초였어요. 2분 35초를 기계가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죠. 3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이어가세요.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이 2년을 선고받았어요. 기억해둬야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8년인가 구형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공천 개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떠들썩해요. 자고나면 하나씩 터져요. 누구 때문에? 명태균, 강혜경, 그리고 김대남. 명태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실이 그럼 나를 고발하라고 해. 대통령실에서 고발했습니까? 장관님? 안 했죠. 아직 알지 못합니다. 자, 영상 틀어주세요.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했습니다.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런 말 듣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왜 가만히 있는 거죠? 대통령 부인은 왜 가만히 있는 거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차관은 왜 여기에 우리가 다 이런 일이 터지다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KBS는 대통령의 부인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번에 황제 조사에서 드러났던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요. 내가 우리 엄마하고 30초, 2초 만에 최은순이 주식을 팔고 그걸 32초 만에 김건희가 삽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 조사에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판 사람이 우리 엄마인지 몰랐다. 이게 KBS에 나와요. 내가 그걸 샀는데 그게 우리 엄마가 파는 건지 몰랐다. KBS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명태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장관님이 가리고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릅니다, 보고받지 못한다고가 아니라 보도만 봐도 다 나오는 거예요. 흐름만 봐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서슬퍼렀던 윤석열 대통령 되고 이거 다 무너졌어요. 윤석열 어디 갔냐고 그래요. 대통령자도 안 붙여요. 김건희 여사도 여사자도 안 붙여요.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독을 품었어요. 이를 꽉 물었어요. 그리고 당선될 때 여론조사를 28차례 3억 6천만 원어치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받으러 가서 금일봉 받아갖고 나왔다는 게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고발해야죠. 이거 대통령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고는 치지 말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잘 가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조언할 수 있어야죠.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면 그것을 받아서 대안으로 만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의원님 그 질의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드렸는데 1분 더 드리세요. 제 말씀에 지금 명태균 그리고 김대남도 있어요. 김대남은 누구죠?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법무부 장관 김대남은 누굽니까? 뭐 하던 사람입니까? 아니, 저도 언론에 나오는 거 이상으로는 뭐 알고는 하던 사람이냐고요? 뭐 하던 사람이냐고요? 용산의 비서관이었잖아요. 몰라요? 아니, 저도 그 이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라고 용산의 비서관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대, 30대, 40대가 김건희 여사의 십상시가 되어가지고 주물럭주물럭한다 이런 보도 봤어요? 못 봤어요? 대통령의 녹을 먹던 사람이 나와서 주물럭주물럭한다는 거예요. 십상시가. 그것도 윤석열의 십상시가 아니라 누구의 십상시라고 얘기합니까? 김건희의 십상시. 주 땡땡, 강 땡땡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관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깊이 명심하고 장관으로서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그 해당 부서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충실히 처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라가 밑으로 와요. 예. 온갖 사람들이 다 나와서 대통령의 목줄을 지었다. 김건희 여사의 목줄을 지었다 이러는 판에. 예. 부서가 알아서 이럴 때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차분하게 좀 위원장 한 말씀 더 드리고 갈게요. 우리 차관님. 네. 차관님은 장관을 보좌하고 그리고 특히 법안 소위에 들어오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런 보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관께서 일일이 못하는 부분도 차관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차관의 역할이에요. 근데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보인 태도로는 예를 들어서 정부 입법을 가지고 법안소에 들어와서 부탁할 일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이 잘 되겠습니까? 국정감사장에서조차 그렇게 뻣뻣하게 해서 일이 잘 되겠습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위원장님이 지적에 유념해서 답변 태도 등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벌써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오해가 있다면 어떻쿵 저떻쿵. 그게 뭡니까? 사람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참 잘 되겠습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요. 국정감사장은요. 저부터도 법사위원장 정청래와 개인 정청래가 엮이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그런 걸 경계하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의원이든 본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싫어도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할이기 때문에 본분이고 또한 장관도 개인적으로는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참고 인내하면서 장관이기 때문에 공직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공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만나는 장소가 특히 국정감사장이에요. 아니 사람 누구나 다 성질이 있어요. 성질대로 안 합니다 다. 그런데 차관의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질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